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베트남에서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겪지도 않았을 법한 일들을 저는 많이도 겪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었는데요. 네, 그 경험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나라든 다양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나쁜 사람이 있는 거지 나쁜 민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베트남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옷가게를 열었는데 저희 집 1층을 개조를 해서, 말하자면 인테리어도 제가 했고요. 천시장에 가서 천을 끊어다가 창문으로 되어 있는 곳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간판도 달지 못했습니다. POP 글씨로 유리문에다가 붙이고 간판 대신 사용을 했습니다. 유리문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통 베트남은 1층은 오토바이가 각 집에 한 대 이상씩은 다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토바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1층을 놀리느니 이걸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말하고 1층 문을 일단 바꿨어야 돼요. 출입문이 시커먼 나무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유리문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돈이 없었으니까 제 옷장을 막 뒤졌어요. 제가 옷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기도 했고, 베트남에 가면은 뭔가 풍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비싼 건 아니지만 옷의 종류 뭐 5,000원짜리, 만원짜리 뭐 이런 거는 많이 있었죠. 새로 사갖고 온 것들도 있었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장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핸디캐리로 받았죠. 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그 공간을 채울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시장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옷가게를 한국에서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직업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개조한 집에서 3년을 했는데 그래도 빠듯하긴 하지만 생활비 정도는 나오는, 네, 그런 이제 수익 구조가 됐죠. 베트남 직원을 쓰고 있었는데, 저는 베트남 직원이 아무리 일을 못해도 제 손으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친구가 그냥 함께 계속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일주일 내내 한 명도 안 사가요. 거슬러 줄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지갑에도 돈이 없고 금고에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씨가 마른 상태죠.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런 정도였어요. 제가 만동짜리 과일을 먹고 싶어도 살 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살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재정적으로 돈이 없었으니까. 50만 동은 한국 돈으로 25,000원 정도 돼요. 그럼 50만 동짜리를 내면 나머지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직원이 저를 갑자기 언니 언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려가 봤더니 손님이 한 명이 와 있는데 남자 손님이에요. 여자 옷가게인데 자기가 딱히 가져갈 게 없으니까 나 이 모자를 사겠다. 근데 그 모자가 5만 동이었거든요. 돈을 50만 동을 내고 거슬러 받으려고 하니까 금고를 열었는데 잔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저를 불러서 잔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손님이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 중동 쪽에서 온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데 간신히 알아듣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친구가 잔돈을 거슬러 달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갑을 열고 나도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막 찾아보는 거예요. 지갑을 이렇게 손으로 막.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 왜 이러냐고, 없다고. 그러면 잔돈을 달러로 달래요. 그래서 모르겠다, 안 된다, 없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제 학비가 밀렸어요. 월세도 내야 되죠, 학비도 내야 되죠, 그리고 생활비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막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학비라도 쓰지 말고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달러로 학비를 냈었거든요. 달러로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그게 한 3,000불 정도가 됐을 거예요. 월세랑 학비랑 같이 모으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가 3,000불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모으고 정말 돈 탁탁 털어서 이렇게 돈을 다 집세로 내고 나면 0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달러로 거슬러 달라고 하니까 제가 아니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표정을 되게 불쌍하게 하면서 꼭 필요해서 그런다고, 부탁한다고, 제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알았어, 오케이 이러고 찾아보겠다고 하고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죠.
저희 남편이 2층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1층에서 저희 직원은 제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또 마침 손님들이 들어온 상태라서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랍장에 들어있던 돈 봉투를 꺼내가지고 제가 문을 살짝 열어놨던 것 같아요. 살짝. 이 친구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복 같은 그 그물망으로 돼 있는 조끼 있잖아요. 그걸 입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고치러 온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들어와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 잔돈을 막 이렇게 세고 있는데 계산도 안 되고 달러가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이걸 얼마를 줘야 돼?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뒤에 누가 있나 보다 그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서서 그래서 제가 여기 왜 들어와 있냐고 나가라고 이렇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밀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고 있냐고 나가라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찾아볼게. 그러더니 이제 막 자기가 돈 봉투를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가져가냐고 내놓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자기네 말이랑 막 섞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또 달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찾아본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져가서 돈을 세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제 눈에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아들들도 이상해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긴장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제가 볼 때는 조끼 안에 두툼한 뭔가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위협적이면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막 흉기라도 들이대면 어떡해요. 여기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저희 남편을 그때 불렀어야 되는데 위험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그 상황이 닥치면 입도 뻥끗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칠까봐 해코지를 할까봐 일단은 큰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냥 그러고만 있었어요. 자기가 세고 있는데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죠. 진짜 무슨 문제 있으면 가만히 안 두려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막 세더니 아니다 괜찮아 난 필요 없어 그러더니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장롱 서랍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뭐야 이러고 나서 바로 아래로 이렇게 튀어 내려가더라고요. 저희 아들들한테 물어봤죠. 너네들도 뭐 별 이상한 문제 되는 거 못 봤지?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야 좀 이상한 애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상한데 왜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돈 봉투를 제가 꺼내서 이렇게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100불짜리 30장이 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100불짜리는 거의 없어지고 10불, 20불 뭐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1불, 2불 막 이런 것만. 정말 그때 그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제가 그걸 어떡해 막 이러면서 보면서 어떡해 없어졌어. 저희 신랑이 그 소리를 듣고 올라오고 저는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고 우리 아들들은 무슨 상황인지 이렇게 멍쳐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 사람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 카메라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올라감과 동시에 제가 뒤 돌아섬과 동시에 이 친구가 따라 들어왔는데 발자국 소리도 제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몸이 정말 재빠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올라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경계를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하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계속 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직원한테 이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저를 따라 올라가면 저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 왜 얘기도 안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대학을 나왔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너를 따라 올라가도 되겠냐라고 물었는데 제가 오케이 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복장이 터지는데 어쩔 수 없지. CC 카메라를 보는데 위에서 돈을 훔쳐서 막 밑으로 내려오는데 불러 세워서 모자까지 딱 쥐어주더라고요. 모자를 덥석 받아서 막 나가더라고요. 그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CC 카메라가 있었으니까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외국인이니까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영사관에도 연락하고 각종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니까 연락하고 막 했는데 전혀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 꽁안들한테 컴퓨터도 없고 저희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CC카메라 이제 영상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얼굴까지 캡처해서 다 보여주고 찾아달라 그랬더니 접수는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던 거죠.
베트남을 잘 몰라서 그때는 그랬던 건데, 가져간 돈의 50%를 너한테 줄 거니 찾아달라. 그러면 바로 찾는데요. 우리나라 경찰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호치민에서부터 다 휩쓸고 다녔던 아주 조직적인 그런 범죄 조직이었어요. 좀 순진한 사람, 경계가 없고 예민하지 않은 친절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외국인인데 여기 와서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돈 개념을 잘 모른다, 베트남 돈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잖아요. 지갑을 딱 열어서 이거는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제일 큰 돈이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아, 이게 큰 돈이야? 이러면서 이제 지갑에다가 손을 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100불짜리, 50만 동짜리 이런 것들은 싹 다 가져가고 나머지 돈들만 남겨놓고 마술쇼 보는 것 같아요. 소매치기처럼.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는데 못 느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거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한동안 제가 자괴감에 시달렸었어요.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눈치를 못 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때 왜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처를 못했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자책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저한테 평안이 찾아온 게, 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흉기에 위협당할 수도 있었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없었으면 제가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강간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흉기를 진짜 휘둘러서 그 주머니 안에 그 묵직한 것들 뭐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위협을 가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물론 돈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나중에는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그 3,000불이 없어지는 관계로 간신히 모아서 월세를 냈고요. 학비는 못 내고 계속 밀린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은 그 도둑놈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참 어렵게 지냈습니다.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양한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